기존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추럴 바디빌더의 길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내심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또 생각해요. WMF가 뭔가 내추럴 보디빌딩의 근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크게 변함은 없어요. 내추럴로 프로를 땄어요. 그러고 나서 약물로 전향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첫 시합 NPC 리저널 시합입니다. 프로퀄리파이어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시합인데 일종의 지역 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저널 시합 일주일 전이고요. 오늘은 이제 어깨 운동하러 MK 피트니스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장염과 장출혈 뭐 이런 것들 좀 겹쳐가지고 시즌 오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3주 동안 회복이 좀 돼서 이번 주 기준으로는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뭐 예년만 못한 거는 그냥 체감일까? 모르겠어요. 네. 운동 자체는 문제가 없고 몸은 그냥 뭐 제 몸 왜곡증이라서 아마 그런 거다 싶습니다. 대회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 어깨 운동 하러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저를 처음 접하셨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 또는 WMBF 관련돼서 더 많이 이제 저를 접하셨던 분들은 뭐 갑자기 WMBF 관두고 뭐 NPC 그러니까 IFBB 프로 다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면서 운동을 해봅시다. 자, 오늘 촬영 시점으로 수요일 한글날입니다. 네, 쉬는 날이고 한글날 아니다 개천절이다. 정신이 넣었네. 이거 들어갔어요. 편집하지 마세요. 한글날은 참 대회고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 없을 때 오전에 운동하려고 일찌감치 왔습니다. 목요일이니까 이제 대회 수요일 딱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수요일 전에 이틀을 또 운동을 쉴 거기 때문에 오늘 운동하고 내일 하체 운동 마지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상체 전반적으로 이틀 운동한 다음에 3일인가? 아무튼 이틀 쉬고서 시합을 이제 수요일날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시합 전에는 그렇게 많이 쉬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염증이 있으면 로딩도 안 되고 경기에도 어쨌든 영향을 안 좋게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어깨 운동 마지막은 아닌데 어깨 단독으로 어깨랑 팔도 할 건데 좀 빡세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원래 쉬려다가 그냥 가슴 운동 딱 벤치프레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밀기 이렇게 하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오늘 아침 공복 체중 기준으로 73.4kg입니다. 그러면 아마 시합 당일날 로딩되고 뭐 이렇게 되면 한 74kg 선이겠죠? 시합 체중은 제 생각에 베스트는 73에서 4가 맞는데 그게 그냥 스탑된 상태의 73kg나 74kg가 아니라 72kg 부근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작년이랑 대회 체중이 결국에는 차이가 크게 없고요. 나름 비시즌을 한 8개월 이상 제 커리어 중에는 어쨌든 긴 편에 속합니다. 6개월 이상의 그 비시즌은. 근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그냥 안 올랐네요. 그래서 올리려면 제 생각에 한 2, 3년 정도는 대회 안 나가고 쭉 잘 먹으면서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옛날에는 잘 올랐어요. 다이어트 하는 느낌으로 좁게 먹어도 근육량 오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통틀어서가 아니라 제 한계에 어느 정도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누구나 어느 정도 한계치에 임박해온 사람은 근육량을 늘리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1kg, 2kg씩 해마다 늘릴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랩콘이라는 국산 머신입니다. 리니어 숄더 프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스미스 머신을 이제 좀 빗대어서 만든. 그리고 랩콘에서 가장 유명한 건 요거 옆에 있는 리니어 로우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리니어 로우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 이거를 기점으로 많은 회사에서 카피를 해서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에서 훔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거 숄더 프레스 굉장히 좋아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참 중요한 게 어제까지죠.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서 이제 밴딩이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구간입니다. 3, 4일간 탄수화물을 고갈시키듯이 적게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딩이라 그래서 카보 로딩이라 그래서 다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근육에 저장을 시킬 수 있다. 글리코겐을 형태로. 그렇게 해서 원래는 크로스컨트리 같은 장거리 선수들이 하는 기법인데 이제 보디빌더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고요. 문제는 다이어트가 완전히 다 돼야 이제 유의미한데 다이어트가 조금 덜 돼 있으면 로딩을 하는 의미가 조금 덜 하죠. 근데 뭐 다이어트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체지방률 5% 정도까지는 빠진 것 같아요. 그 이하부터는 이제 건강에 치명적인 방식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운동량,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탄수화물의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무기력함, 뭐 우울감, 호르몬의 변화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게 탈모. 작년에는 조금 빠졌던 것 같은데 그냥 머리가 길어서 티가 났던 것 같고, 올해는 머리가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5% 이하로 확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 컨텐더들은 보통은 4% 이하로 감량을 합니다, 체지방률을. 저도 이제 보통은 그런 편이지만 리저널을 4%까지 빼야 되나 싶기도 하고, 원래대로는 빠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3주 정도 아픈 바람에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나가고 후회는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감량이 더 된 상태에서 더 많은 로딩을 한 다음에 메인 시합을 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초였죠. 이제 선호 형이 몬스터짐이랑 함께 IFBB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를 열기로 확정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올림피아 퀄리파이어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취소됐고, 여전히 IFBB 퀄리파이어이긴 합니다. 그리고 NPC, IFA 프로리그에서도 타일러 매니언이라는 사람이 부회장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내추럴 보디빌딩 파트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뭔가 이제 흐름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이제 내추럴 바디빌더들 사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기존에 약간 춘추 전국 시대 마냥 내추럴 대회가 좀 이렇게 많이 난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려나요? 그랬었는데 뭔가 강력한, 뭔가 중앙집권 체제 같이 강력한 단체 하나가 내추럴 보디빌딩을 더 다뤄보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가장 강하고 권위 있고 큰 단체인 IFBB가 내추럴 보디빌딩을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한 거는 뭐 저로서도 되게 고무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IFBB 프로리그가 내추럴 바디빌더의 길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내심 사실 IFBB가 확실하게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밀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 아예 안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추럴을 좀 더 메인스트림으로 끌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것도 한국을 기점으로요. 그래서 저도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기로 한 겁니다. 뭔가 간절하지 않았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도망치듯이 포기했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밀어놨던 이제 IFA 프로 카드에 대한 도전을 올해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뭐 올해 끝난 건 아니니까, 비록 나이가 차가고 점점 뭔가 IFA 프로카드 따는 거 자체가 무의미해질지라도 일단은 칼을 뽑은 이상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리고 저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가 또 삼형제가 같은 무대에 서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래가 딱 나오네, 때마침. 네, 뭔가 삼형제 주제곡 같은 노래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그 무대를, 그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팬분들도 많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팬들이 나를 만든 건데 팬들이 원하는 그림 한번 내가 또 만들어 드려볼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한때는, 뭐 한때는이라고 해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죠. WMBF가 제일 신뢰 가는 단체고, 내추럴 바디빌딩 협회 가운데 제일 전통이 있고 뭔가 내추럴 보디빌딩의 근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를 한국에서 제일 가고 또 세계적으로도 교류가 잘 돼서 뭔가 잘 해보고자 하는 좀 꿈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좀 무산되고, 허무함이 더 되게 많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때마침 IFBB 관련 어나운스가 나온 거죠.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호 형이 그거를 도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현재 WMBF는 참가 선수 전원이 폴리그라프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IFBB 내추럴 NPC에서도 이제 내추럴 대회는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쯤에는 프로쇼에서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WMBF를 좋아했던 것도 참가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참가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가 자체를 많이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 대회에 비해 참가자가 항상 적어요. 뭐 IFBB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참가자가 적어질지언정 한 번의 장치, 하나의 장치 정도는, 그게 완전 무결한 장치는 아니지만 그 여과 장치 하나만으로도 저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숄더 프레스 머신은 워킹 세트 3세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덤벨 프레스는 워킹 세트 2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분 좋으면 3세트도 할 수도 있고, 무게는 크게 무겁지 않게 35kg. 으쌰. 골반 늦죠? 하지가 더 늦는다. 너? 다리 눌러야 다리 와요. 무겁네? 힘이 빠지긴 했나봐요. 그럼 밴딩 기간인데 힘이 남아있는 게 더 웃긴 거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32kg로 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렸네요, 제가. 이 상태 자체가 아까 첫 세트는 실패했다고 치고 32.5kg로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인 것 같은데, 사람들 다 관점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내추럴로서 약물 사용자랑 겨루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뭐 어떤 입장인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이제 헤이러들이 많이 양산된 계기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비내추럴 대회 나가서 오버롤도 하고 1등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또 생각해요. 반대로 팬도 늘었지만. 근데 왜 빠와 까를 둘 다 미치게 하는 방법은 그거긴 해. 그래서 프로가 되면 이제 그렇게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고 싶진 않아서. 솔직히 경쟁할 수는 있지만 프로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회 나가면서 1등 하고 싶지 뭐 뒤에 줄 서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대회만 고집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이제 그때부터 한 거죠. 한때 저도 호기롭게 난 내추럴이지만 나는 저기서 또 경쟁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 당연히 한 적이 있고 스스로 뿌듯해한 적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런 모습을 또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를 알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요만 안 하시면. 근데 또 IFA 프로가 됐는데 또 그걸 안 나가면 또 무슨 소용이긴 해. 그래서 제가 내추럴들을 위한 프로 리그가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디 IFA 프로 리그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별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구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추럴이라고 구분을 딱 해주고, 내추럴 프로를 딴 사람은 여기 못 나가게 하고, 반대로 여기서 딴 사람은 내추럴 프로 못 나오게 해야 저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이거 제발 여러분들 선수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선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명심하셔야 되고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건데, 내추럴로 프로를 땄어요. 그러고 나서 약물로 전향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애초에 그냥 약물 마시고, 그렇게 하면 같이 경쟁하는 내추럴 선수에 대한, 내추럴 보디빌더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알겠죠?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나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디 내추럴 대회 나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꽂고 그냥 프로 따시기를 바랍니다.
Need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ain. Got my heart no barging in. From the bed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reak you in then break you out. In the end we gon' make the child. Then we gon' hit the show. Part 2 we don't need no pause. You missed it, we gon' get tipsy. Don't need a power shot.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hen I copy my steel.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hen I copy my steel. Got my heart no in the bed. Break you in then. Get us every day. Got my heart no in the bed. Break you in then. Get us every day. This sound like Argentina. Had to fist my demeanor. No, they don't want me breathing. Still I rip like diamonds. 어깨 운동은 이제 다 마쳤는데 평상시보다는 펌핑이나 뭐 이렇게 운동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삼두 운동도 마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두 가지 더 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운동 마치고 와서 집에서 지금 이제 밥 먹으려고요. 오늘 탄수화물 1차 로딩, 그래서 운동 끝나고 300g입니다. 320g입니다. 후릭하게 좀 뿌렸는데 괜히 뿌렸나봐요. 조금 걷어내야겠다. 닭가슴살은 고독한 닭가슴살입니다. 딱 좋아요. 130g에다가 그리고 딴 거 별로 안 들어가고 핑크솔트만 들어가 있어서 맛도 적당하게 감칠맛이랑 짠맛이 잘 나오고, 반찬을 먹는 느낌 딱. 그 최낙원님의 맛의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데 맛의 종류가 있잖아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이제 통각이니까 제외하고 단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이렇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쓴맛을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진 않으니까 쓴맛 제외하고 그 네 가지 맛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향과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맛을 내는데, 주식은 짠맛이랑 감칠맛이 우리가 주식으로 보통 먹죠. 그리고 간식이 단맛과 신맛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디저트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 원리를 활용해서 원칙을 세우시면 돼요. 제가 어제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4가지, 5가지 맛을 한꺼번에 다 느끼려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단순화해서 1가지에서 2가지 정도의 맛만 느끼는 거죠. 근데 나는 좀 더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느끼고 싶다면 양을 적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 한 번에 너무 많은 맛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원칙, 한 번에 많은 맛을 느끼고 싶은 복합적인 맛을 느끼고 싶다면 양을 적게 먹어야 한다. 소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합니다. 1번과 2번을 반드시 지켜라. 요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내려본 식단 구성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맛의 원리에 근거한. 그래서 어쨌든 이 고독한 닭가슴살은 짠맛과 감칠맛에 집중을 한 닭가슴살입니다. 다른 단맛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스나 이런 거 없이 짠맛과 감칠맛 주식에 집중을 해봤고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이 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만족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맛을 줄 수 있는 밥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같이 함께 하면 더 맛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든든한 주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김치, 나박김치입니다. 신맛과 감칠맛이 더해지는 맛이죠.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 만드는. 이 김치는 진짜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맛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5가지 맛이잖아요. 최근에서야 이제 감칠맛이 맛으로 이제 인정받았죠. 공식적인. 그 맛이 다 나는 음식이 있어요. 최고의 스프, 국물 요리로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똠양꿍 스프입니다. 오묘한 맛. 처음 맛보시는 분들은 좀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맛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맛은 아니지만 매운맛까지 나고, 그래서 이 감칠맛까지 해서 다 어우러진 맛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꼽히는 맛의 정점에 있는 요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프 요리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먹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이어트 하니까 배고프네요. 밥을 앞에 두고 똠양꿍이 먹고 싶어. 그래서 대회 끝나고 휴가를 좀 가려고요. 생각한 국가는 이제 호주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합이 있는데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지는 않고 위험하기도 하고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오고 한 며칠 있다 또는 몇 주 있다가 다른 나라로 휴가를 잠시 다녀올까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빠니보틀님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구독자님과 함께 이렇게 전지훈련 캠프를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그냥 잠깐 해봅니다. 나라는 지금 이제 호주 아니면은 동남아 쪽, 똠양꿍 제가 좋아하니까 태국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